여러분은 친구란 서로를 위하고 지지하는 존재라고 믿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대부분의 우정은 이익과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며 그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난다. 진정한 친구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드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라 믿었던 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웃으며 어울리던 그들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립니다. 이는 우정이란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친구의 수를 늘리려 애쓰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는 한두 명만 곁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인생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고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꼈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던 이야기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인관계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친구와 너무 가까워져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친밀함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의 솔직함을 무기로 삼아 통제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후회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라리 덜 가까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고립감에 시달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공허함을 느끼실 테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용을 찾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세요. 여러분께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의 충족과 충족되지 않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와 같다. 친구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연인이 여러분의 모든 결점을 받아주길 기대하며 동료가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해 주길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동료와 함께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그가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가고 여러분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대라는 덫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타인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시지 말고 여러분께서 줄 수 있는 것만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관심을 받아들이시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자유로워질 겁니다.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종종 복수심에 불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놈이 날 이렇게 만든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복수는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악의는 그들 자신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 불행을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를 찾아가 따지고 망신을 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의 행동은 그의 어리석음과 불안에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수 대신 무관심을 선택하세요. 그를 여러분의 삶에서 지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독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타인과 얽히며 겪는 갈등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의 다툼, 연인과의 오해, 가족 간의 불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결국 여러분의 내면을 좀먹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 머물 때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대면하며 평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께서 완전히 고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중한 소수에게만 쏟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직장에서 수십 명과 억지로 어울리며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그저 몇 명의 신뢰할 만한 동료와만 관계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만 곁에 두시면 됩니다. 고독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여러분께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얽히며 쓰는 가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상냥함과 예의를 가장하시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지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인간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 자신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는 상사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억지로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실된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피폐해집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지키세요. 사회적 가면을 벗으시는 순간 비록 적은 생길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찾으실 겁니다. 가족이란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죠.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족은 여러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들과의 다툼은 여러분의 욕망과 이기심이 충돌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유를 원하시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통제하려 하죠. 이 갈등 속에서 서로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때로는 물리적 거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나무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며 그 한계는 오직 외부의 제약에 의해서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웃이 밤늦게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아서 잠을 방해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화를 내며 그를 비난하겠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이웃의 불편 따위는 잊어버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결점은 여러분의 결점과 다르지 않으며 여러분 역시 그들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타인에게 덜 화를 내고 더 관대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